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 증시 시황 나스닥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나스닥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빗금친 구름대가 지금 행보하다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락세입니다.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역배열되어 있고 주가 캔들, 하늘색 스팬 모두 역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세인데 지금은 한 며칠 만에 지금 상당히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반등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구멍이 두 개 생겼는데 이쯤 되면 반등이 나올 때도 됐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뭐 제가 17,700 여기 올라가면 뭐 이렇게 쳐다봐야 된다 했는데 뭐 사실 이게 무색하게 됐어요.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RSI는 이제 좀 침체권에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등은 좀 나올 수 있겠다. 근데 반등이 나올 때 뭐 어떻게 대처하냐는 시장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럼 다른 지수들 볼게요. 다우지수입니다. 이번에 좀 다른 점이 보통 나스닥이 폭락을 하더라도 다우지수는 보통 행보를 해줍니다. 보통 행보를 해주는데 이번에는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같이 떨어지고 있는 걸 보면 시장이 상당히 취약하다. 그러니까 메이저들의 메이저 세력이죠. 세력들의 매도가 이미 진행이 되었다.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세력 중에 하나인 버핏은 이미 어, 조금 남겨놓고 다 파는 것 같고요, 주식을.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조금 반등이 나올 때 물량을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우지수도 나스닥만큼 지금 폭락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참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S&P 500입니다. S&P 500은 다우랑 나스닥의 중간 정도 되는데 나스닥을 주로 따릅니다. 그래서 나스닥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뉴욕 지수입니다. 뉴욕 지수가 사실 이거는 잡주죠. 잡주를 대표하는 건데 이것도 똑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수들이 대부분 똑같이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뭔가 심상치 않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하락장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제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가지고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이 필반 지수가 작년 8월 달에 한 칼 맞고 사실 4,770 이 정도를 박스권 하단으로 해가지고 9개월간 사실 행보를 했거든요. 이 기간 동안 아마 반도체 주식은 아마 세력들이 다 판 게 아닌가 싶어요. 다 팔았고 그러다 보니까 9개월 동안 다 팔고 나서 지금 이 넥라인 이탈했을 때 여기가 위험했어요. 그래서 다 팔았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랬는데 아무튼 넥라인 이탈하고 반등했을 때 여기를 못 미쳐가지고 그냥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관세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그런 것보다는 미국의 세력들이 미국 주식을 웬만큼 다 팔아치웠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국채 가격을 볼게요. 이 미국 국채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 국채 가격이 바닥치고 올라가면서부터 미 증시 조정이 시작됐거든요. 나스닥이 못 올라가고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뭐 그렇죠. 결국은 미 증시가 급락을 하게 되면 결국은 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를 염두에 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음봉이 좀 터지긴 했어요. RSI 과열권에 들어왔지만 근데 음봉 터지면서 계속 올라가는 게 이것도 참 신기하긴 해요. 어쨌든 미 국채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걸 안정을 찾기 전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유가죠. 사실 이 유가도 지금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유가가 지금 66달러가 박스권 하단이거든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반도체 지수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유가도 66달러 박스권을 기준으로 해서 박스권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탈하면 경기 침체 이슈 불거질 거라고 했는데 이번에 지금 미국 증시 떨어지면서 지금 유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관세 이슈로 떨어지지만 자칫 곧 경기 침체 이슈로 폭락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염두에 둬야 돼요. 지금 유가가 66달러 밑에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미국 증시뿐만 아니고 사실 세계적으로 지금
위험한 지경에 들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은 지금 잘 방어를 하고 있는데 한국 주식들이 대부분 다 경기주들입니다. 삼성전자, 뭐 현대차, 뭐 이런 것들이 다 경기주들인데 경기 침체가 이슈가 벌어진다면 관세 없이도 경기 침체 이슈만으로도 충분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조심해야 된다. 이제는 도와주는 게 없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표를 한번 볼게요. 나스닥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표 LRS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LRS 떨어지고 있고 근데 R스퀘어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R스퀘어드가 0.8까지 올라오게 되면 어느 정도 하락은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아직 0.5 이하예요. 그래서 한참 더 떨어질 수 있는 룸은 있습니다. RSI도 지금 이제 침체권에 이제 막 들어왔고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도 이미 이제 자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격은 큰데 아무튼 하락할 룸은 있습니다. 다만 이격이 크기 때문에 조정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조정은 반등이죠. 반등은 나와야죠. 지금 뭐 이평선들이랑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주봉을 한번 또 볼게요. 나스닥의 지표 주봉을 보겠습니다. LRS 떨어지고 있고 R스퀘어드 올라가서 약간 굽었어요. 그래서 주봉상으로는 약간 조금 이격을 좁힐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RSI도 지금 이미 주봉상 침체권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도 그게 거의 달한 것 같아요. 그게 달한 걸 보면은 그리고 사실 종가상 주봉상 종가랑 까만색 5주선이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이 이격이 있어서 적어도 횡보를 하든지 아니면 살짝이든 반등을 줘서 5주선과 붙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팬데믹 고점 여기서 봐도 5주선과 캔들이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아요. 심지어 이게 그렇죠. 이게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도 캔들과 5주선이 붙어 있습니다. 뭐 그전에 닷컴 버블 때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행보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숨을 좀 쉴 수 있지 않을까. 뭐 기대는 해봅니다만 봐야 알죠. 뭐. 그 다음에 나스닥의 지금 지표 스토캐스틱을 보겠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모두 데드크로스 나 있고요. 지금 뭐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모두 다 침체권에 들어오긴 했는데 중기가 아직 조금 더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단기는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지표상으로 일봉 지표상으로는 조금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볼린저 밴드 바깥쪽에 지금 캔들이 던져져 있는데 이것도 좀 이격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격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겠다.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주봉 볼까요? 스토캐스틱 주봉을 보면은 지금 주봉이 흰봉으로 떨어졌어요. 단기가. 그리고 중기도 눌림봉으로 떨어졌고 장기는 뭐 이렇게 그래서 보면 대체로 한 세 번 정도 지금 장기를 보면 세 번 정도 상승해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떨어지는 거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장기가 아직 지금 침체권까지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장기로 봐서는 조금 더 하락해야 되고 그렇지만 단기로 봐서는 너무 지금 침체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반등은 나올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약간 반등이 나오면서 이격을 좁히는 그런 수순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장기로는 아닙니다. 장기로는 계속 하락할 여지가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락 초기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한번 또 얼마나 떨어질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캔들 차트 월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캔들 차트 월봉 보니까 3월 달에 지금 완전히 지금 10월선 무너뜨려 가지고 팬데믹 고점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팬데믹 고점 정도 되면 14,000이 단기 저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60월선까지 떨어졌거든요. 단순해요. 그리고 14,000이 올라온 거의 절반 정도는 절반 한 61.8%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겠다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좀 팬데믹 고점과 차이점은 뭐냐면 팬데믹 고점에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거래가 없었다는 얘기는 세력들의 매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쯤에서 멈춘 거고. 근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거래가 사실 폭주했어요. 한 6개월간 지금 거래가 폭주했습니다. 거래가 폭주했기 때문에 이거는 세력들의 매도가 집중이 됐다.
그렇게 보면은 14,000도 좀 어림없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팬데믹 고점의 저점 한 만 정도 선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 거래로 봐선 그래요. 일단은 14,000을 좀 상정해 놓는 게 좋겠죠. 근데 14,000이래 봐야 얼마 안 남았어요. 1,500 정도 남았는데 지금 떨어진 거에 뭐 불과 지금 얼마 남았죠. 2만에서 지금 5,000포인트 떨어졌는데 15,000에서 14,000 해봐야 1,500인데 희망 고문이죠. 저는 한 10,000포인트 정도가 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월봉상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은 지금 일단 61선이 깨졌어요. 그냥 깨졌어요. 팬데믹 고점에서 61선이 아니죠. 60주선이죠. 파란색에 약간 저항이 있었어요. 저항이 좀 있었는데 뭐 있었지만 그대로 무너지긴 했어요. 그대로 무너졌고 120선 정도에서 반등이 나왔네요. 120주선 정도에서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지금 거래가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이번에 이 거래가 과연 이제는 왜냐하면 위에서 파른 거는 분명히 세력들이 팔아서 떨어뜨렸는데 지금부터는 모르겠어요. 지금 벌써부터 개인들이 투매에 동참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투매에 동참했는지. 주변에 투매에 동참을 안 했으면 아직도 세력이 파는 물량일 수 있어요. 이 세력이 파는 물량이면 좀 암담한 거죠.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 보면은 지금 작년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간 지금 지붕을 만들면서 세력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고 여기 매도한 물량 맞고 이 자꾸 반대로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를 뭐 개미털기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이게 개미털기였으면 떨어지지 말고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세력이 판 거기 때문에 떨어진 거고 떨어질 때도 거래가 계속 붙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그러면 동일선상에서 봐야 돼요. 떨어질 때까지 세력이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반등시킨 거는 세력이 좀 사서 반등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중요한 게 이거의 해석이에요. 지금 2차 하락인데 2차 하락의 거래량의 해석인데 이거를 제가 미국 시민이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사실 대중을 봐야 되거든요. 대중들이 지금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이 거래의 성격에 따라서 이것도 아직도 세력이 파는 거다. 그러면 사실 좀 암담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능력이 있으신 분은. 그러면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입니다. 애플이 219달러가 지금 사실은 마지노선이었는데 거기 이탈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탈해 버렸고 이틀 만에 그냥 어쩔 수 없죠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 하락세에 있었고 사실 관세 폭탄에서는 약간 비껴난 주식이 아닌가 싶어요. 엔비디아는 고점이 내려가는 속도가 가속된다 그랬고 저점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 죄송합니다. 고점은 가속화된 거 확인했고 저점도 지금 사실 내려가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RSI는 과매도권까지 내려가 있고 하락세예요. 알파벳도 마찬가지로 지금 163달러 이탈해서 하락세 있고 아마존닷컴도 하락세 있고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도 브로드컴 반도체 주죠. 브로드컴이 사실 제일 먼저 폭락의 신호탄을 날리긴 했어요. 186달러에서 지금 좁은 박스권에 있다가 무너졌고 테슬라가 결국은 많이 떨어져서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뭐 다른 애들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떨어지고 있네요. 같이 떨어져서 아직은 뭐 이평선이 정별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은 뭐 저점 211달러까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애플도 지금 완전히 하락세죠. 그래서 다 역별되어 있어요. 아이언큐도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하고 아이언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주식들은 다 역배열되어 있는데 얘들은 아직 역배열이 조금 덜 진행이 됐어요. 그렇죠. 문제의 지금 사실 초미의 관심사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얘가 지금 폭락을 했는데도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아직 세력이 준비가 덜 된 거 아닌가 뭐 싶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큰 거를 매기기 위해서 하락을 저지시키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거 사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만큼 떨어졌으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같이 떨어져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확실히 야바이 시장이 분명해요. 속임수가 난무하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MACD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의 MACD는 그렇죠. 나스닥이 골든크로스 하락했고 골든크로스 만들었지만 바로 꺾여가지고 데드크로스 만들면서 폭락했고 지금 뭐 말하고 말할 수 없고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의 MACD도 이미 데드크로스 나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이격이 좀 있습니다. MACD 신호 자체도 이격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시기라서 반등을 조금은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다우입니다. 다우도 다우가 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참 의외예요. 보면 다우 지수가 상당히 오랜 기간 버티는 게 맞는데 뭐 보면 지난번 팬데믹 고점에서도 보면 쌍봉으로 무너진 다음에 뭐 조금 다시 한번 또 반등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을 좀 기대해 봐도 되는데 상당히 세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세요. 이게 거의 반등을 못하게끔 하게 하는 느낌이 오는 그런 주봉이 떨어졌어요. 20주선까지 반등을 해주는데 반등을 이번에는 20주선까지 어림없지 않을까 싶어요. 반등해봐야 60주선. 어쨌든 기본 룰대로 예전 룰대로 하면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이 20주선까지 반등이 나와야 되고 팬데믹 고점. 그 다음에 리먼 브러더스여도 반등은 나옵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사실 이거 뭐 닷컴 버블 때는 나스닥이 무너질 때 전혀 거의 무너지지 않았어요. 계속 버티다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사실은 하락장이 시작됐고 하락장이 빨리 조기 정식될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다우 지수가 떨어지는 걸로 봐서 하락장이 조기 정식될 수도 있겠다. 조기라 하면 뭐 한 6개월,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하락장이 종료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다우를 보면. S&P 500은 예, 마찬가지예요. 지금 MACD 골든크로스 만들고 올라가다가 반등 실패하면서 제자 데드크로스 나 있고 일봉상 주봉상 이격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 가지로 주봉상 이격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보면 팬데믹 고점에서는 이게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전혀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S&P 500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금융위기 때인데 금융위기 때 초창기에도 나가지 않았네. 근데 나중에 좀 나갔네. 그러면 하락 말반 하락하고 마지막 하락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본격적인 하락장에 들어서야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그것도 참 신기하긴 해요. 초창기에는 잘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이 무르익으면 바깥으로 나가는데 지금은 뭐 하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가니까 초장부터 지금 아무튼 하락장에 무르익고 있습니다. 뉴욕 지수 볼게요. 뉴욕 지수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뉴욕 지수 한번 볼까요? 뉴욕 지수도 보면 지금 볼린저 밴드 벗어났는데 지금 팬데믹 고점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볼린저 밴드 벗어나는 게 거의 하락 말반에 이르러서요.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럼 벌써 하락 말반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렇죠. 금융위기 때도 금융위기 한참 진행되고 나서 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볼린저 밴드 벗어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문제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얘가 지금 하락을 견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지금 하락세에 들어섰고, MACD 지금 데드크로스 나 있고, 주봉 보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4783, 이 넥라인,
그쵸. 지난 8월 달이 중요해요. 8월 달에 한번 떨어지고 A파 하락, B파 반등, 지금 C파 하락인 셈이에요. C파 하락인데 벌써 지금 200주선을 깨버렸네요. 지금 팬데믹이랑은 차원이 다르죠, 지금. 근데 그럴 만한 게 팬데믹에서는 별로 팔아먹은 흔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9개월간 팔아먹은 거예요. 9개월간 팔아먹고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예전에 나스닥 보면은 나스닥이랑 모양이 똑같다고 그랬었잖아요. 나스닥을 보면은 그래도 한번 떨어지고 쉬었다가 또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은 뭐 무지막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 나스닥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스닥 모양을 닮았거든요. 한번 떨어지고 쌍봉 만들고 떨어지는데 한번 나스닥 예전 닷컴 버블 붕괴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붕괴. 여기입니다. 2000년도인데 이게 이제 닷컴 버블 때가 기울기가 좀 심하긴 해요. A파 하락이 되게 셌어요. A파 하락하고 5천에서 많이 떨어졌죠. 한 3천까지 떨어졌다가 반등, B파 반등 나오고 B파 반등이 근데 쌍봉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C파 하락인데 C, A파 하락이 워낙 가팔랐잖아요. 그래서 C파 하락은 A파에 비해서는 가파르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양에서 쌍봉의 넥라인 3,500을 이탈을 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4주 동안 행보하다가 5주째 폭락했거든요. 그리고 좀 쉬었다가 또 폭락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붕괴가 됐는데 그때랑 상황이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볼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면은 A파 하락하고 B파 반등 나오고 지금 넥라인 4,770 여기 이탈해서 3주 버티다가 4주째 폭락. 근데 이번 주에 쉴 줄 알았더니 폭락. 그러니까 사실 기울기는 처음에 떨어지는 기울기는 별로 크지 않았어요.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세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반등도 뭐 그러니까 세지 않았죠. 근데 지금 C파가 상당히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A파 하락보다 C파가 좀 급하게 진행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짧게 끝날 수도 있어요. 짧게 그러니까 그렇죠. 하락 깊이는 깊고 시간은 짧게 끝날 수도 있겠다. 막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게 지금 급격하게 진행이 되네요. 예, 이걸로 마칠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